오늘 강의는 여러모로 평소와 많이 다를 거예요. 일단 제목을 읽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QED의 BRST, BFV 양자화. 영어 약자로 QED라고 쓰는 양자전기역학은 전자기학을 양자역학과 결합시켜 만든 양자장론을 일컫는 말로 물리 전공자들한테는 널리 알려진 표현입니다. BRST와 BFV는 양자장론에 소위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것이 있을 때 양자화하는 방법론을 부르는 말인데요. 해당 방법론을 만들어낸 물리학자들 이름 철자를 따서 만든 표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강의는 이 채널에 올라온 다른 강의들에 비해 훨씬 불친절할 예정입니다. 몇몇 중요한 단계에서 자세한 설명을 건너뛰고 결과만 제시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BRST 또는 BFV 양자화를 오늘 처음 본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반대로 양자장론 교과서에서 BRST 양자화를 한 번쯤 공부해 본 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강의가 나름 도움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강의의 최종 목표는 양자전기역학에서 소위 BRST 방식으로 게이지를 고정한 라그랑쥐안을 얻는 건데요. 보통 양자장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결론은 완전히 똑같지만 중간 과정이 제법 달라 보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제약 조건이 있는 해밀토니안 역학이 있어요. 대학원 고전역학 수업에서 다룰 만한 주제이죠. 이미 학부 역학 시간에 배운 해밀토니안 역학의 기본 개념을 복습해 봅시다. 동력학계를 기술하는 좌표로 위치 좌표 Q, 운동량 좌표 P, 각각 n개씩 짝을 이뤄서 들어와요. 이들이 이루는 총 2n 차원 공간을 위상 공간, 페이스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해밀토니안은 이 공간 위에 정의된 스칼라 함수인데요. 편의상 PQ 좌표를 거치지 않는 시간 의존도는 없다고 가정해요. 해밀토니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운동방정식을 주는 것이에요. 라그랑지안 역학의 가장 큰 특징은 액션 범함수의 극값 조건으로부터 운동방정식을 얻는 건데요. 거의 같은 결과를 해밀토니안 관점에서 다시 쓸 수 있어요. 라그랑지안은 P 곱하기 Q 시간 미분 빼기 해밀토니안인데요. 위상공간 위에 놓인 동력학계의 운동 경로를 기준으로 작용 범함수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델타 P 또는 델타 Q로 묶어서 정리하면 아니나 다를까 해밀토니안 역학의 운동 방정식이 잘 나와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운동 시작 시점과 운동 끝 시점의 경계 조건을 조심스럽게 따져줘야 하지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밀토니안 역학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푸아송 브라켓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상공간 위에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미분의 곱을 통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해밀토니안 역학에서 푸아송 브라켓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운동방정식 다시 쓰기인데요. 위상공간 위에 정의된 별도의 시간 의존도를 갖지 않는 임의의 함수 f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f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f와 해밀토니안 사이의 푸아송 브라켓으로 주어져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도 쉬워요. 좌표 q와 p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바로 유도되거든요.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해밀토니안 역학의 대칭성이에요. 라그랑쥐안 역학에서 연속적인 대칭성이 있을 때 뇌터 정리를 통해 보존량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여러 개의 보존량이 동시에 있을 때 서로 다른 보존량을 구분하는 첨자를 쓰기로 해요. 해밀토니안 관점에서는 이 보존량들도 역시 위상공간 위의 함수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존되기 위해서는 해밀토니안과 푸아송 브라켓을 취했을 때 0이 나와야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개의 보존량이 주어졌을 때 그 둘 사이의 푸아송 브라켓 역시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말을 살짝 다시 하면 모든 보존량들의 집합은 푸아송 브라켓에 대해 닫혀 있는
대수적인 구조를 이루어야 해요. 이번 강의에서는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보존량들 사이의 포화성 브래켓이 항상 0인 소위 가환대수인 경우에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칭성과 보존량이 있는 해밀토니안 역학계에서 조금 이상한 변형을 가할 수 있어요. 영어로 게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게이징의 물리적인 의미는 게이지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대칭성의 영향을 직접 받는 좌표를 동력학계에서 제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2차원 회전 대칭성이 있을 때 극좌표에서 반지름 좌표는 그대로 놓아두고 각도 좌표를 제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대칭 보존량이 가환대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죠. 각각의 보존량에 대응되는 일명 게이지 고정 함수를 도입합니다. 아주 대충 이야기하면 보존량은 운동량 변수에 해당하고 게이지 고정 함수는 위치 변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두 종류의 함수들이 짝이 서로 잘 맞아서 포화성 브래켓으로 얻은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보존량들과 게이지 고정 함수들 모두 위상 공간의 차원을 줄이는 제약 조건으로 사용할 거예요. 게이징 이후의 해밀토니안은 원래 해밀토니안에 라그랑주 승수들을 곱한 제약 조건 함수들을 쭉 더해서 얻을 수 있어요. 추가된 항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라그랑주 승수에 대한 극값 조건은 제약 조건들을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추가된 항들이 동력학 변수 Q와 P에 관한 운동 방정식을 변형하는 역할도 하죠. 이 두 종류의 방정식들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제약 조건 함수들의 값이 운동 방정식에 의해 변하지 않아야 하겠죠. 보존량 함수들을 먼저 살펴보면 운동 방정식 우변의 세 항 중에서 앞의 두 항은 대칭성과 가환대수 가정으로부터 자동으로 사라지고 결국 게이지 고정 함수 쪽에 붙은 카파 바라는 라그랑주 승수들이 모두 0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음으로 게이지 고정 함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볼까요? 세 번째 항은 방금 전에 본 대로 계수가 0이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결국 카파 위첨자 b라는 계수들을 카이 A 포화성 브래켓 해밀토니안 계산 결과와 연결할 수 있어요. 이 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게이지 고정 함수 카이를 골라놓고 카파 계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저 카파 계수를 골라놓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이지 고정 함수 카이를 찾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게이징에 의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 방정식을 결론만 적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약할 수 있어요. 아주 급하게 달려갔지만 게이징 방식으로 제약 조건을 걸어준 해밀토니안 역학에 대해 최소한의 소개는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100% 고전 역학 범위 내에 있었고요. 이제부터 같은 동력학계를 양자화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BRST, BFB는 모두 양자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양자화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디락 선생이 알려주신 정준 양자화, Canonical Quantization인데요. 고전 역학의 포화성 브래켓 대수를 양자 역학의 연산자 대수로 옮겨 놓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파이만 선생이 알려주신 경로적분, Path Integral인데요. 입자가 거쳐갈 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한 합을 상상하는 거죠. 보통 경로적분은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적는 일이 흔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경로적분도 해밀토니안 관점에서 적으려고 해요.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경로적분을 적는 방법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제약 조건을 반영하는 방법에 주목해 볼게요. 보존량 함수 파이들과 게이지 고정 함수 카이들 모두 0이 되도록 요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락 델타 함수를 적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디락 델타 함수의 뿌리의 표현을 사용하면 제약 조건들을 적분 안에 있는 지수 함수 위로 올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 본 것처럼
제약 조건에 의해 변형된 작용 범함수 형태를 고스란히 얻어요. 오, 설마 벌써 양자화 문제를 다 푼 건가요? 아니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아요. 해밀토니안 역학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로 정준 변환, canonical transform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 시도한 것처럼 델타 함수만 끼워 넣으면 적분 측량 밀도, integral measure가 정준 변환에 대해 불변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카이 함수들과 파이 함수들의 포화송 브라켓으로 만든 우리가 C라고 불렀던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주면 돼요. 이 행렬식 역시 지수함수 위로 올리면 편한데요. 행렬식을 지수함수 위로 올리는 표준적인 방법은 곱의 순서를 바꿀 때 마이너스 1이 붙는 소위 그라스만 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입한 그라스만 변수의 이름은 영문자 CC_bar이고요. 영어로는 보통 고스트라고 불리는데 적절한 한국어 번역은 물귀신 아닐까 싶어요. 경로적분 입장에서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동력학 변수 PQ에 덧붙여서 라그랑주 승수에 해당하는 카파, 카파바, 그리고 방금 도입한 물귀신 CC바까지 변수 개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다음 단계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논의보다도 더 심각한 논리적인 비약으로 보일 거예요. 자세한 설명 없이 결과만 제시할게요. 첫째, 물귀신 변수 쪽에서 먼저 도입한 CC바에 위치 운동량 짝을 맞추어서 BB바라는 새로운 변수들을 도입해요. 에르미트 대거를 취했을 때 B와 C는 플러스 1, B바와 C바는 마이너스 1을 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잡을 수 있어요. 둘째, 미리 도입해 두었던 라그랑주 승수 카파, 카파바 역시 위치 운동량 짝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고전역학적인 포화송 브라켓 대신 양자역학적인 교환자, 커뮤테이터 또는 엔티 커뮤테이터를 사용하기로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얻는 라그랑주안의 마지막 형태는 여기 적혀 있어요. 새로 추가한 항들은 밑줄로 강조해서 표시를 해 두었고요. 처음 보면 이 라그랑주안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숨어있는 질서가 있어요. 소위 BRST 전하라는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연산자는 그라스만 변수를 양자화해서 나오는 엔티커뮤팅 또는 페르미오닉이라는 성질을 가지고요. 에르미트 연산자 성질도 만족하고요.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제곱이 0이 된다는 특이한 성질을 만족해요. 다른 한편으로 BRST 전하 Q는 해밀토니안과 교환자가 0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존량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BRST 전하와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게이지 고정 페르미온이라는 것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약 조건 때문에 라그랑주안에 추가되었던 다항식들을 모두 BRST 전하와 게이지 고정 페르미온 사이의 교환자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열한 이론적인 구조를 활용하면 경로적분 양자화의 결과가 게이지 고정함수 선택과 무관하게 늘 일정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BRST BF 양자화의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자유도 개수가 유한한 고전역학계의 양자화 과정에서 BRST BF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이제 같은 원리를 자유도 개수가 무한한 양자장론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양자장론 중에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게이징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양자전기역학에 초점을 맞추어 봐요. 전하가 없을 때 전자기장의 라그랑주안 밀도는 잘 알려져 있어요. 비상대론적인 표기법으로 쓰면 전기장의 제곱 빼기 자기장의 제곱이 되죠. 기왕 비상대론적으로 적은 김에 게이지장 A뮤의 시간성분 A0와 공간성분 A 벡터를 차별해서 공간성분에 관한 르장드르 변환을 먼저 하면 해밀토니안 관점에서 다시 적은 라그랑주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대문자 파이 벡터는 A 벡터에 대응되는 운동량 변수인데요.
부호만 반대일 뿐 전기장과 사실상 같은 물리량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게이주장의 시간 성분인 A0의 역할이 다소 특이한 걸 알 수 있는데요. A0에 미분이 걸린 항은 다 사라졌고요. 유일하게 남은 것은 A0가 파이 벡터의 발산에 전체적으로 곱해진 항뿐이에요. 모양새로 보면 A0가 라그랑주 승수 위치에 있는 것 같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전자기장의 게이징 현상을 해밀토니안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제약 조건이 있는 해밀토니안과 작용 범함수의 관계의 일반적인 구조를 되짚어 보면 파이 벡터의 발산이 게이징 관련 보존량 함수가 되어요. 그와 짝을 이루는 게이지의 고정 함수로는 A 벡터의 발산을 잡는 게 편리하고요. 우리가 전에 카파라고 불렀던 라그랑주 승수 자리에 A0가 들어왔고 카파 바라고 불렀던 라그랑주 승수 자리에 새로 도입한 대문자 B장이 들어온다고 보면 맞겠어요. 일반적으로 게이징 과정에서 보존량 함수와 게이지 고정 함수의 포아송 브라켓은 행렬식이 0이 아닌 행렬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었죠. 장론에서는 자유도 개수가 무한해져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3차원 공간에서의 델타 함수를 잘 활용하면 적당한 무한차원 행렬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BRST-BF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문자 CC바 BB바 표기법을 그대로 써서 물귀신 장 변수들을 도입하고요. BRST 전화와 게이지 고정 페르미온을 적어주면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x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로 도입해서 게이지 고정 함수를 살짝 변형해 주었어요. 이렇게 BRST-BF 방법론을 적용한 라그랑주안을 다시 적으면 여러 항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약 조건에서 파생되어 나온 항들과 그 전부터 있던 항들을 색으로 구분해 주었어요. 이제 딱 한 단계가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시간 방향과 공간 방향을 차별하면서 해밀토니안 관점에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이제 다시 르장드르 변환을 해서 라그랑지안 관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게이지 고정 함수를 적당히 잘 고른 덕분에 라그랑지안의 최종 형태는 로렌스 불변성을 완벽하게 만족해요. 그리고 보통 양자장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BRST 라그랑지안의 형태와도 완벽하게 일치하죠. 오늘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일부라도 앞으로 다른 강의를 통해 보충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